자, 봅니다. 자, 2강. 자, 문학. 자, 개념. 자, 심상. 자, 심상이라고 있어요. 자, 심상은 마음의 영상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심상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까? 이미지라고 적으세요. 영어로 적지 마시고 한글로 이미지라고 적으세요. 이미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뭐 있어? 형상화. 이것도 적으세요. 형상화. 똑같은 말 뭐 있어 또? 구체적. 이렇게 적으세요. 다 같은 말. 알겠지? 심상, 이미지, 형상화, 구체적. 다 같은 말.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쉬워요. 감각기관의 자극 없이 자,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상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감각기관이라고 보이니? 감각기관? 거기다가 밑줄 쳐봐. 감각적이라고 적어보세요. 감각적.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심상, 이미지, 형상화, 구체화, 감각적.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둥글고 자, 빨간 모양이나 새콤달콤한 맛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적 대상이 오감, 눈, 코, 입, 귀, 피부죠. 오감. 오감 중 어떤 것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밑줄 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이지 않은 시는 단 하나도 없다.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감각적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쌤이 자, 이제부터 좀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자, 밑에 개념이라고 있는데 개념 공감각이라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복합 감각인데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 자, 공감각 갑니다. 2개 이상의 자, 감각이 공존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각의 전이 별표 3개. 감각의 전이 자, 별표 3개. 자, 이제 칠판 봐요. 자, 칠판 봅니다. 자, 공감각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밑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 자, 푸른 종소리라는 시어가 있어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내신 때는요, 자, 요 파트가 공감각이야 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자, 위씨는 공감각이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밑줄 치고 공감각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밑줄 치고 공감각이 있니는 꽤 편해요. 그냥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위씨는 자, 공감각이 사용됐니? 라고 물어볼 때는 그 선지는 읽지 말고 넘어가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알겠지? 시간이 되게 아까워요. 나머지 것들을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근데 웬만하면 공감각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알겠지? 자, 그럼 갈게요. 자, 푸른 종소리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게 보일 거예요. 이게 보일 거고, 자, 이게 보일 겁니다. 앞으로 감각적인 것은 다 부입해 줄 건데요. 자, 얘 뭐죠? 시각. 자, 요는 뭐예요? 청각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가보자. 얘를 푸른 종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주어 서술어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겠니? 종소리가 푸르다. 혹은 푸른 것이 종소리다. 어떤 게 괜찮아요? 종소리가 푸르다가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녀석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청각이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청각이 시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저기서 종을 치잖아요. 종을 종 하고 치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공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상으로는 감각이 2개인데 내용상으로는 감각이 하나인 거예요.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니? 예전에 이런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만화 같은 거 보면 만화 같은 게 뭐 돼지나 뭐 아니면 뭐 쥐 얘가 나와가지고 미키마우스 나서 막 휘파람 불어요. 휘파람 막 불면 하늘에서 뭐가 생겨요? 음표들이 막 생기죠. 이런 것도 공감각인 거예요. 됐죠? 노래가 바로 청각인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걸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영웅들이 나오는 만화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이야 하면 갑자기 막 불이 막 주위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뭐냐면 공감각인 거예요. 구체화한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이거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감각이 2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감각이 2개. 기본입니다. 2개. 기본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주어와 서술어로 바꿔줘야 돼요. 서술어로 자,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A에서 B로 전이가 돼야 돼요. 이 전이 거꾸로 읽어봐. 이전. 그렇지. 전이를 거꾸로 읽으면 이전이잖아요. 이전이 뭐죠? 변화죠. 그러니까 공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공감각을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선지에서는 공감각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감각의 전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감각이 감각의 전이라는 걸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말이 안 돼야 돼요. 보세요. 푸른 종소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감각은 말이 안 돼요. 알겠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걸 사이비 진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건 딱 한 번 나왔어요. 지난 30년간. 그래서 사이비 진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이 자, 바로 공감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같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칠판 봐요. 자, CF. 얘는 공감각. 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감각에, 선생님 쓸 시간 드릴게요. 전이. 자, 갑니다. 자, 오렌지는 노랗고, 장미로 갈까? 자, 장미꽃은 향기롭다? 근데 모르겠어요. 장미꽃이 향기로운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여러분들 남자친구 만날 때 꽃 선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꽃집에 들어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는 꽃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꽃집에 예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들어가서 저기 꽃 사러 왔는데 이렇게 극적. 그럼 저기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막 설명해줘.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봐서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꽃다발이 막 돼 있잖아. 그럼 이제 그 기다릴 동안 이것도 막 부끄러워요. 근데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여기 꽃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꽃 좋아하는 사람. 아니, 이거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 그거 봐,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꽃을 부끄러워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과감히 헤어져 그러세요. 무조건.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은 낭만적이거든. 낭만적. 선생님 꽃 안 좋아해요. 내 손만 닿으면 이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고무나무거든요. 고무나무. 저기 2줄기였는데 하나 죽었어요. 내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막 물도 주고. 얘 보세요. 잎에 반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잘 안 돼요. 선생님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꽃. 근데 꽃을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꽃 선물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잖아. 그럼 그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저기 몇 번째 여자친구였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번째 여자친구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널 만날 때마다 꽃 한 송이씩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얘가 더 감동적인 게 뭘까? 그러면 만날 때마다 한 송이씩 누적하자. 그래서 첫 만나면 꽃 한 송이, 두 번째 만날 때는 꽃 2송이 이렇게 누적시킨 거예요.
한 20일 정도 지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나면 꽃 20송이. 꽃 한 송이 그때 1,000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만나잖아? 그럼 20송이, 그럼 2만 원이 나가요. 그럼 내일 만나잖아? 또 2만 1,000원이 나가요. 아니, 그 사회에 간 나간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녀석 나이가 25인가 6인가 이랬었는데, 23송이에서 끝냈습니다. 끝내고, 마지막은 너야.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 그 나이에 맞춰서. 24이었나? 그 정도 나이가. 그래서 23송이까지 주고, 24번째 만났을 땐, 오늘은 꽃이 없어. 네가 꽃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 녀석도 이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엔 쌤이 귀엽다고 마무리됐는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 자, 가자. 보세요. 가자. 감각 몇 개? 2개. 맞습니까? 감각 2개 나왔죠? 자, 요거 시각. 자, 얘 뭐 나왔어요? 얘 후각. 자, 감각이 2개 나왔어? 맞아.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는 노랗고 장미꽃은 향기롭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보니까, 자, 이 노란 것이 향기로운 것으로 변했니? 아니죠. 변하지 않았지. 그치? 향기로운 것이 노란 걸로 변했니? 아니잖아요. 오렌지가 향기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장미꽃이 노랗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즉, 이것은 그래서 공감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감각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갑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감각이 2개만 있는 복합 감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 드립니다. 요거 적으시고 밑에 보시면 3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분하는 거. 자, 요거까지 풀어봅시다. 자, 시작. 자, 요거 적으시고 자, 밑에 거 3개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 녀석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감각. 이거 2개. 감각 2개. 뭔 놈 이렇게 12월에 비가 오니? 12월엔 눈화야. 맞는데. 여름에 눈 온 느낌이야. 춤추면 안 되는데 우리 반에 또 댄서가 있어서 선생님 또 춤추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에 예고반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미술과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시간에는 그림을 잘 안 그리려고 해요. 비웃을까봐. 자, 다 쓴 친구는 밑에 3개 있을 거예요. 그거 구분해 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감각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크게 나오겠는데. 자, 1분. 자, 같이 할까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자, 푸른 종소리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공감각이죠. 근데 공감각으로 하지 말고, 공감각, 감각의 전이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공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쓰면 돼요? 종소리가 푸르다니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화는 변화예요. 청각의 시각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해설피, 금빛, 울음. 자, 그럼 뭐, 금빛에 V표 치세요. 울음에 V표 치세요. 그 울음은 청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거 이렇게 볼까? 금빛이 울음이다예요? 울음이 금빛이다예요? 울음이 금빛이다. 이게 훨씬 더 낫죠? 자, 그래서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입니다. 그렇죠? 울음이 금빛이다.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이에요. 세 번째 볼게요. 그럼 눈치 빠른 친구는 이건 무조건 공감각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읽는 V표 잡아. 감각적이에요. 읽는 V표. 저녁놀 V표. 그렇지. 자, 이때 저녁놀은 시각이죠. 근데 읽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 적어요. 후각이에요. 이거 암기.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술이 읽다라는 것은 무조건 문학에서는 후각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기 술 마셔본 친구 없잖아요. 있나요? 자, 그래서 술이 읽다라는 건 무조건 후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술이 읽는 마을마다 노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술이 읽다라는 후각이 노을로 바뀐 게 아니에요. 됐지? 술이 읽는 마을마다 노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예요. 따라서 이건 복합 감각입니다. 단순히 후각, 시각 이렇게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변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비유로 갑니다. 비유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자, 비유란 자, 빗대어 밑줄치고 별표. 자, 빗대어라는 말이 중요해요. 빗대어 선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빗대어 드러내는 방법인데 세 가지 직유, 은유, 의인. 특히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건 은유법이 아니에요.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건 직유와 의인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자, 오른쪽 더 가볼게요. 비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원관념 동그라미, 말하고자 하는 건 밑줄. 자, 보조관념 동그라미. 자, 말하기 위해 끌어온 것. 자, 여기다 밑줄. 자, 그러면 자, 칠판 봐요. 앞으로 우리가 문학을 해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의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추후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떨 때 의인법이 나오니까지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어쩔 때 의인법이 나오니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뭐 굳이 언급하면 대화체 때 의인법이 나오고 주객전도 때 의인법이 나오고 비판풍자 때 의인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쭉 정리해 줄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자,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그게 없어도 어떤 시를 해석하거나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직유. 직유는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올 때 내신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모의고사 때는 신기하게도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직유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현대시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말씀드릴게. 자, 오늘은 기본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겨울은. 자, 비유. 자, 먼저
직유부터 볼까요? 자, 직유는 그냥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뭐뭐처럼, 자, 뭐뭐듯, 자, 뭐뭐같이, 뭐뭐인양. 그냥 요 단어들만 눈깔에 보이면, 미안합니다. 이 단어들만 눈에 보이면 뭐예요? 무조건 직유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천사다. 이렇게 갈까요? 자, 그녀는, 아니야. 천사 같은 그녀. 이게 깔끔하겠다. 자, 여기 쓰인 수사법이 뭐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얘만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됐죠? 그럼 무조건 직유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원관념, 보조관념을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자, 그녀가 원관념이죠.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녀가 원관념이고요. 그러면 얘를 뭐에 비유했어요? 그렇지. 천사. 얘가 바로 보조관념입니다. 그녀 너무나 추상적이죠.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라는 어떤 구체적 대상을 가져왔죠. 그래서 신은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어때? 뭐 성격 좋고 잘생겼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뭐야? 차은우 같은 내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차은우가 떠오를 거예요. 이해가죠? 따라서 비유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 그럼 얘를 그래서 얘가 직유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녀는 천사다. 됐습니다. 자, 이때 얘가 뭐죠? 원관념. 자, 그럼 이 녀석이 보조관념. 어떻게 썼냐면요. A는 B이다. 이런 형식으로 됐죠.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은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선 머릿속에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직유와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문득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은유하고 상징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끔 은유에서는 원관념이 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 원관념 없이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물은 이런 거예요. 물처럼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거 하자. 물이 오길 바래. 이런 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물의 의미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흐름 이해가죠? 원관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물의 의미를 잡아내야 돼요. 즉 보조관념만 나오는 거예요. 평화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 물이 오길 바래. 이게 쓰나미의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진 않으셔도 괜찮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면 자, 천사 같은 그녀. 지금은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는 게 비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볼 때는 얘만 기억하시면 된다. 뭐뭐처럼, 뭐뭐듯, 뭐뭐같이, 뭐뭐인양만. 요 단어만 눈에 보이면 무조건 직유법이에요. 은유법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직유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먼저 보고 지금 시간 드릴게요. 가봐. 다음 식구에 쓰인 비유를 자, 직유, 은유, 의인으로 구분해보고 원관념과 보조관념도 써보자. 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 뭐가 눈에 들어와? 듯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듯이 밑줄 쳐. 그럼 무슨 법? 오른쪽에 직유에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원관념은 뭐예요? 나그네. 그 원관념은 나그네. 그럼 보조관념은 뭐예요? 이놈이 뭐처럼 간대? 달처럼 간대. 그지? 보조관념은 달일 거예요. 자, 내 마음은 호수예요. 야, 내 마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호수 같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야? A는 B다가 눈에 들어오니? 내 마음 밑줄 치고 A라고 쓰세요. 호수 밑줄 치고 B. 자, 이건 은유법입니다.
뭐뭐 같은 듯이가 없죠? 그래서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체크하시고요. 원관념이 뭐예요? 마음. 그렇지. heart. 마음. 자, 보조관념은 뭡니까? lake. 호수. 자, 밑에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헐 대박. 풀이 울었대요. 그렇죠? 풀이 울었대. 그럼 이거 무슨 법? 의인법. 그렇죠. 사람의 인격처럼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원관념 거기다 적으세요. 나중에 이시 볼 겁니다. 민중입니다. 원관념은 민중. 자, 이걸 뭐에 비유했어요? 풀에 비유한 거예요. 풀. 됐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 보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이거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풀을 상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원관념이 여기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안 드러났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른쪽 갑니다. 상징입니다. 은유와 상징 같아요. 자, 상징은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유와 같은데, 그러나 상징은 원관념이다. X. 따로 설정되지 않아요. 자, 사회적 약속을 통해 그 의미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원관념이 표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뜻이 통한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말 상징. 즉, 누가 보아도 이건 긍정으로 봐야 돼 라는 게 상징이에요. 혹은 부정으로 봐야 돼 이런 게 상징입니다. 자, 거기 볼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은 뭐죠? 살아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랑해야지. 별 동그라미. 그럼 별이 의미하는 거 뭘까요? 여긴 다 똑같아. 별을 부정으로 보는 시는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별은 뭐예요? 희망, 이상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에다 그냥 플러스 푸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지에서 긍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다 맞는 거야. 별은 늘 긍정이야. 자, 밑에 보세요. 자,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서 한결같이 쳐다보는 지향이죠. 쳐다보는 밑줄쳐. 자, 시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쳐다보잖아요. 내가 바라보잖아요. 이걸 우린 지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향하는 별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니까 별은 긍정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지에서 이거 희망과 이상이야? 네. 알겠죠? 긍정이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별은 무조건 긍정이에요. 별 동그라미. 바라보자잖아.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앞에. 푸른. 이거 감각적이죠. 그렇죠? 푸른에다 V표쳐.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감각적인 것 다 V표 칠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 몇 개 없거든요. 나중에 그거 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저문들길, 질문 던질게. 저문들길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입니다. 이유는 어둡다 이미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해가죠? 어둡다 이미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저물다, 세모. 그러니까 뭐예요? 어둡다. 즉, 어두운 현실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됐죠? 그러니까 별은 극복, 의지, 희망으로까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하늘 아래 세모. 하늘은 긍정인데요. 하늘 아래예요. 그럼 지상이잖아. 이 지상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니? 현실. 그렇지. 현실은 부정이야. 사는 나의 거룩한 일과이거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별을 자,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자, 왜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지? 부정 상황은 뭐와 뭐의 괴리?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러니까 현실이 부정이니까 별을 바라보는 건 별은 뭐? 현실의 반대? 이상.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개념 5. 자, 이제 수학법으로 갑니다. 반복은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 구절, 문장 등을 되풀이하는 표현법인데, 자, 요거 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AAAA를 AABA로 살짝 바꿔요. 이때 우리가 AA가 반복되는 게 보이죠? 그치? 이름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약간 변형하는, 자, 또 요 기법을 변주라고 하는데요. 변주는 이따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반복을 통해 시상을 강조한다. 자, 시에서 나오는 모든 수사법, 비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자, 보세요. A는 울라불라 무엇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니? 맞아요. 화자의 처한 상황을 강조하니? 맞아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니? 맞아요. 강조는, 즉 시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나 주제의식 상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맞는 시의 본질이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5단 유형에서 이거는 정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됐지?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운율감. 당연하죠. 시의 핵심은 운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운율이 있는 문학. 뭐? 문. 알겠습니까? 운율이 없는 문학을 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운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강조, 강화, 심화 다 같은 말. 근데 무조건 맞는 거고요. 운율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가자. 밑에 보니까 그리고 한 사나에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에 미워져 돌아갑니다. 여기 눈에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미워져의 물결 한번 쳐봐. 나는 사나이가 미운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사나이는 누구냐면 화자 자신이에요. 사나이에다가 화자 자신. 자, 밑에 보니까 반복되는 시어는 사나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혹시 있어? 난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밖에 없군요. 선생님은 내 자신이 되게 마음에 들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정말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예전에 공부 못했고 그리고 가난했고 그리고 사실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잖아요. 그지? 피지컬이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한 185. 아니잖아요. 선생님 키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열등감에 젖어서 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내 자신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만약에 키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키까지 컸어 봐.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솔직히. 야, 내가 키까지 컸으면 우리 애기들 나 못 봤다. 넷플릭스에서 봤겠죠. 키까지 컸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태어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이제 사실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나도 이제 상처라는 걸 받아오겠죠. 받아오면서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대부분 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낮게 봐요.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쟤에 비교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가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쟤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 나를 비교하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이니까 좋은 차를 뽑았대. 그렇게 보잖아요. 부러워요. 부러워. 그럼 나 얘기합니다. 부럽다. 근데 나는 거기까지예요. 난 그것까지. 쟤는 쟤의 삶이고요. 나는 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생각하는 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주면 안 되고요. 선생님 명품 좋아해요. 선생님 명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명품 좋아하는데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명품이 나한테 안 어울려요.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명품들을 선생님이 이제 명품을 한번 사볼까? 그럼 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명품 이제 집에 있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 자신을 아는 방법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의 단점들을 막 적거든요. 아니요.
내 장점들을 쭉 적어가 보세요. 적어도 장점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아요. 왜냐면 내 대부분은 단점을 적거든요. 선생님 단점 많겠니 없겠니? 나 단점 되게 많아요. 선생님 단점 되게 많은 거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는 잘 안 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도 내가 좋아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단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거. 그건 남에게 피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점 지적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알게 뭐야. 그 생각합니다. 얘한테 피해 준 게 아니거든요. 피해를 줬다면 내가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사과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조심하면 되겠지. 근데 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단점을 지적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를 함부로 예단하고 속단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상대를 평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MBTI를 안 믿죠. MBTI를. 상대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힘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옆에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기운내, 힘내,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한테는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 친구를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단점이 있는데도 내가 좋은 거. 이거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보세요. 내 친구 있잖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는 옆 사람들을 믿으시면 돼요. 선생님도 키가 작은데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애들이죠. 근데 그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나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되게 사실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 나를 사랑하라 뭐하라 다 추상적이잖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행동,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특히 뭐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자, 그래서 선생님은 좀 자존감이 너무 세서 문제예요. 너무 세서 문제인데, 자, 이런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죠. 전혀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나중에 자 알려드립니다. 자 갈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여기 재밌는 거 한번 볼까? 자 꽃 피네 밑줄 거기다 A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꽃이 피네 밑줄 또 A라고 쓰세요. 갈봄 여름 없이 물결 한번 치고 B라고 쓰세요. 그리고 꽃이 피네 밑줄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순간 놓친 친구 여기야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자 보세요. 자 칠판 봐요. 자 가보자. 산에는 꽃 피네. 자 꽃이 피네. 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칠판 봐요. 자 꽃 피네 A입니다. 자 이것도 꽃이 핀다라는 건 A예요. 자 이거 가을입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다른 얘기죠? 꽃 피네 아니죠? 그러니까 B. 근데 꽃이 피네 뭐였죠? A였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적으세요. A, B, A 구조입니다. A, B, A 구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반복. 그렇죠. A가 반복됐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던져볼까? 얘들아 칠판 봐봐. 봐봐. 시어 반복 많이 틀리니? 시어 반복이니? 그럼 맞아 틀려? 맞죠? 꽃 반복되죠? 피네 반복되죠?
됐죠? 만약에 19반복,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만약에 시행의 반복, 그럼 틀려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섬세하게 물어본다고요. 시어 반복이니, 시구 반복이니, 시행 반복이니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얘 자체,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는요, 시어예요. 됐죠? 시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묶잖아요. 이 녀석을 우리는 식구라고 해요. 그래서 식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띄어쓰기 한 번 되면 무조건 식구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물어요. 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줄이고요. 자, 요거까지 체크하세요. 시어 반복이 있고 시구 반복이 있어요. 시어 반복이 있고 시구 반복이 있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오른쪽 가보자. 자, 오른쪽이 뭐예요?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처럼 나는 중얼거리다. 반복되는 거 뭐죠? 나는 중얼거리다. 요거만 밑줄치면 되겠죠. 밑줄만 딱 치시면 돼요. 나는 중얼거리다. 이때 질문. 시어 반복 맞니? 네. 맞죠? 시구 반복 맞니? 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식구가 반복되면 당연히 시어도 반복되는 거예요. 식구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건 변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붉은. 자, 붉은. 자, V표 잡으세요. 자, 앞으로 색채어는 다 V표 잡습니다. 색채어는 다 V표 잡아요.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서, 펄펄펄펄펄펄. 요거 다 V표 잡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칠판 한번 봐요. 지금 좀 졸릴 거야. 지금 저 약간 따뜻해졌어. 졸릴 거야. 자, 감각적 시어라고 있습니다. 감각적 시어는,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다 V표 칠 거예요. 자, 종류 말씀드릴게요. 자, 감각적 시어. 첫 번째 색채어입니다. 자, 색채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V표 치는 거예요. 섬세하게 물어봐요. 색채어가 사용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올라가서 찾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읽어가면서 색채어는 다 V표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색채어만 잡아줘도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냄새 연관성 있죠? 이거와 관련된 건 무조건 V표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과 후각을 많이 물어봐요. 이해가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휘파람이나 노래.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감각적, 무조건 V표 치셔야 돼요. 휘파람이나 노래, 무조건 감각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얘가 중요합니다. 음성, 상징. 원래는 감각적이 제일 중요한 건 색채어와 음성 상징어였어요. 근데 최근 1, 2년 전부터 뭐냐면 내 음새 혹은 냄새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무조건 감각적으로 물어봤어요. 많이. 얘도 마찬가지였고요. 휘파람이나 노래를 부를 때 청각적이니 이렇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음성 상징어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거 뭐 의성어가 있어요. 의성어는 뭐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자, 쓰면서 보세요.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냈으니까 얘는 청각이 되는 거고, 얘는 모양을 흉내냈으니까 이것을 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퐁당퐁당 이런 거 의성어예요. 참새가 짹짹 짹짹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의성어나 의태어는 전부 다 순우리말입니다. 그것도 적어줘야겠다. 그럼 그것도 물어요. 이건 다 순우리말이야. 어떻게든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교사나 어떤 수험 출제자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리는 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게 해주려고 시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매하게 막 순우리말, 이걸 또 다른 말로 뭘로 바꿔 또?
애들이 알 것 같으니까 고유어 이렇게 바꾼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퐁당퐁당 의성어. 만약에 거북이가 엉금엉금 이런 거 다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치? 요거 우리 중요하다. 자, 요 정도만 자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변주획인데요. 이거 우리 추후에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자 대조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자, 대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거기 우리가 대조 보시면 많은 아이들이 대조와 대비 이런 것들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혼동하지 마세요. 대조 대비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나눴거든요. 대조 대비 같은 거야. 볼게. 대조란 성격이 서로 대비 밑줄. 자, 대비되는 대상을 나란히 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A와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B를 함께 제시해요. 자, 볼까요?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자, 푸른 V표 쳐봐.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V표 치세요. 그러면 푸른색과 붉은색이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쪽에 뭐예요? 심상, 이미지의 대비. 그렇죠. 색채 이미지잖아요. 그죠? 심상의 대비입니다. 의미는 아니죠. 얘들아, 의미의 대비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긍정, 부정이 돼야 돼. 의미 대비는 무조건 긍부야, 긍부. 자, 밑에 볼게요. 자, 금세모. 자, 황금세모. 자, 거기다 적어봐. 물질주의. 문학에서 돈은 다 부정으로 봅니다. 알겠죠? 물질은 다 부정으로 봐요. 문학에서는. 자, 벼이삭이 문제리. 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거. 자, 웃음의 물살 동그라미. 이건 정신적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위에서 딱 던져주면 밑에 무조건 정신적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문학에서 지향하는 대상,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돈이겠니, 정신이겠니? 정신적 가치인 거예요. 무조건. 됐죠?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 보니까 이미지의 대비예요? 의미의 대비예요? 의미의 대비겠죠. 그렇죠? 의미의 대조. 그래서 의미에다 V표 치시고 오른쪽 정신적 행복의 가치라고 쓰시면 됩니다. 정신적 행복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신적 행복.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